한남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갑자기 KBS 단독 보도가 튀어나오면서 사태가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실제 진실은 뭘까? 개나 소나 다 왔다 갔다. 국민들 여론은 안 들으면서 뒤돌아서 풍수 관상에 그러면은 귀를 열었다는 얘기 아니야. 네. 이게 어떻게 공적 시스템이에요? 그걸로 천공을 물타기 하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천공 대체 인물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게 한 명이냐고. 그리고 이 유일한 증거는 CCTV 아니에요. 그걸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시한폭탄이 터져요. 여러분의 막힌 속을 오늘은 확실하게 뻥 뚫어드리는 아주 결정적 시간이 왔습니다. 자,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오랫동안 별렀다. 네. 기대가 됩니다. 지난 7개월간 작년 12월에 고발당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순간을 기다렸다. 그렇습니까? 그 7개월을 고난의 시간을 네. 나뿐만이 아니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고발당한 많은 기자들 포함해서 전부 7명에다가 거기다 참고인 압수수색 당한 사람들까지 하면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있다. 끝나갑니까? 끝나고 이제는 결정적 순간으로 바뀌고 있다. 네. 한남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아시다시피 뭐 다 아시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작년 제가 12월 5일 날 고발당하고 2월 3일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써서 역술인 천공이 지난 인수위 시절에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다녀갔다. 총장의 서울 사무소는 국방부 앞에 있는 두 군데를 다녀갔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자, 이때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발표한 그 공지한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2월 3일자죠.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더기로 고발했다.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이게 바로 가짜 의혹이다. 그 전에 한 두 달 전에 저를 고발할 때는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그랬었죠. 이랬거든. 그러니까 역술인이고 뭐고 관여 안 했다. 이건 공적 시스템으로 한 거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죠. 7월 중순에 갑자기 KBS 단독 보도가 튀어나오면서 사태가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김용현 경호처장, 현 경호처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같이 다녀간 것은 백재권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였다. 그러면서 이 백재권 교수가 실제 수염이 나 있고 풍수지리 관상을 보는 양반이란 말이야. 그런데 다녀갔다고 되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돼버린. 그러면은 자, 이야기는 이겁니다. 경찰이 왜 이거를 KBS에 단독 보도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천공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작년 3월의 어느 시점에 카니발 2대가 한남동 육군 총장 관저에 탁 나타났다. 그 2대 중에 뒷차에 천공이 타고 있어.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 그 마스크 밑으로 수염이 허옇게 나 있어서 알아봤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론엔 발표 안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뭐라 그러냐. 천공뿐이냐. 더 많다. 이 얘기를 진술서에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이 공간에 와서 둘러봤다. 이거는 내가 확실한 증언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진술서에 남겨놨다. 그게 1월에 내가 조사받을 때 진술인데 백재권 교수에 대한 KBS 단독 보도가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 지금으로부터 3주 전에 수요일 날 내가 경찰 조사받을 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다. 그랬는데 경찰에서 그날 조사할 때 이상한 자꾸 그 느낌이 드는 것이 원래 고발장에 없는 내용을 묻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스픽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개나 소나 다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을 찾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게 무슨 뜻이야. 개나 소나가 아니 그래서 그렇지. 권력이 용산에 가가지고 똥을 싸질러 놓으니까 쇠파리 똥파리 다 몰려들었다. 그래서 그걸 개나 소나라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다. 인수위 때니까. 거기 육군 총장에 왔다 갔다 한 것들 청와대 국방부서에 다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서 들었다. 굉장히 무게 있게 듣더라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육군에다가 확인을 부승찬 대변인이 했을 때도 육군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 이건 참모총장한테
관저한테 듣고 이제 확인 질문을 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육군본부에 부승찬 대변인이 처음에 육군 참모총장한테 듣고 다시 육군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예. 천공만 왔다 갔냐? 알려고 하지 마. 너 다쳐. 그러다가 네. 이렇게 이야기 들었다. 네. 거기서도 확인된 거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육군에서 경찰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육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예. 아니 천공이나 백재권 교수뿐만 왔다면 예. 누가 분명이니까. 누군지 모를 것도 없지. 그렇죠. 뻔한 거 수염 난 거 하나는 긴 수염 하나는 짧은 수염. 네. 그 둘인데 뭘 헷갈려. 네. 그런데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찾아왔다. 예.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집을 내놓고 나가는 사람이고 네. 새로 살 사람들이 들어와 보는 거니까 네. 새로 살 사람 들어와서 마음대로 구경하니까 우리는 그거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관심했다는 네. 얘기란 말이야. 예. 근데 다 무관심했을까? 그리고 그때는 결정이 안 됐을 때요. 그렇죠. 3월 달은 어디로 문재인 갈지. 정부가 돈을 주네. 만에 예비비를 집행하네. 네. 만에 해가지고 이게 용산에 제때 갈지 안 갈지도 모를 때고. 그렇죠. 그러면 네. 정보에 민감할 때인데 네. 누가 오는지 상관 안 했다? 이건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인데 네.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누가 누군지 몰라야만 육군으로 불똥이 안 튀는 거예요. 그게 천공이더라 백재권이더라 누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경찰 조사 받을 때 피곤하거든. 네. 그래서 우린 모릅니다. 네네. 이렇게 육군 장군들이 경찰 조사에 임해버린 거지. 아하.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저기 천공이냐 백재권이냐 지금 요리로 시선이 다 좁혀져 있지만 예. 실제 진실은 뭘까? 개나 소나 다 왔다 갔다. 둘뿐만이 아니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증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육군이 그 다음에 그 당시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 CCTV를 다 본 건 경찰이거든. 그 관저에 설치된 CCTV를. 네. 이 CCTV가 내가 작년에 고발당하고 2월 중순이 다 되도록 네. 대통령 경호처에서 안 내놓는 거예요. 네. 지들 명예가 훼손됐고 공직자들이 다 결정했는데 봐라. 그렇죠. 이러고 경찰에 넘겨야 내가 처벌을 받아. 자기네들이 명예훼손이 됐다고 고발을 해놓고 고발의 중요한 증거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상황.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찰이 답답한 거야. 예. 당했다면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왜 협조를 안 해줘? 예. 그다음에 CCTV가 처음에 없다 그랬어. 네, 근데 처음에 관저를 방문했다가 창고에서 저장 하드 드라이브를 찾아낸 거야 경찰이. 경호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던 거라고. 아무튼요. 그것도 더 웃기지만요. 예. 관리 체계가 엉망이었다 그러지만 예. 사실은 찾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 경찰이 찾아서 여기 하드 드라이브 있는데 좀 봅시다 이러니까 안 돼. 우리가 검토하고 줄 거야. 네. 그리고 한 달을 시간을 끌어버린 거요. 그래서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런데 보안 검토를 한다고 그랬거든. 네, 보안 검토 맞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안이지? 나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뭘 보고 싶었을까? 네. 그 샅샅이 검색하는데 한 달이 걸렸지 네. 경호처가. 그 다음에 3월 넘어 경찰에 줬어 CCTV를. 예. 그런데 세게 보안을 걸은 거예요. 그 결과 여러 명이 한꺼번에 검색을 했으면 금방 끝날 일을 극소수의 인원, 즉 네. 다시 말해 많아야 한두 명, 2명 이내의 인원이 이 많은 분량을 다 보려니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경찰 내에서도 극소수만 본 거예요. 경찰들도 정해진 그 극소수 인원 아니면 이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볼 게 많았고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그렇죠. 공직자만 있다면 예. 그 국회의원 인수 제복 입은 군인들 빼고 나면은 뭐 보안을 걸어야만 될 만한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왜 극소수만 봐? 그게 무슨 군사기밀이 있다고. 거기에 나타난 등장한 인물이 보안인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얘기한 것과 딱 들어맞는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마스크 쓰고 왔더라. 네. 밑으로 수염이 허옇더라. 카니발 2대가 왔더라. 뭐 등등등등 이렇게 디테일을 들이대니까 네.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은 사이버 대학교의 백재권 교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언론에 줘버린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봅시다. 네. 이렇게 주고 나서 국민의힘 반응. 네. 하태경 의원 뭐라 그랬어요? 풍수는 문화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역대 대통령 다 그랬어. 네. 말이 바뀌네 이제. 네. 또 그 사람이 조언한 대로도 안 했다. 또 대통령실 했다니.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조언한 건 맞다. 근데 그때는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공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이거. 네. 아니 원래 천공이 나타났을 때 그걸 그렇게 변명할 줄 알았던 거야. 네. 근데 천공은 안 되고 백재권은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천공은 역술인이고 백재권 교수는 풍수니까 역술은 아니고 풍수라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역술과 풍수는 다르다.
이 주장은 해괴한 주장입니다.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주술이에요. 어느 과학책에서 또 이런 얘기 안 나와. 역술이라는 거는 태어난 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점을 친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날 보는 시간을 중시하는 관점이에요. 네. 반면에 풍수는 뭐요? 장소를 중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아니라 장소요. 예. 그 다음에 관상은 뭐요?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네.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주술이라 그래. 그러면은 내가 최초에 역술인이 나타난 게 아니라 주술가가 나타났다 이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경찰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예. 근데 내가 주술이란 말을 안 쓰고 네. 역술이라는 말을 썼고 예. 역술인이라 그랬거든. 네. 그러면은 천공이 이제 역술인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는 거거든.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 네. 천공이 풍수도 봐. 이거 네. 뭐 내가 높여서 역술인이라 그런 거고 인격을 존중하느라고 쓴 말이지 그게. 네. 역술인에게 그 양반 풍수도 봐. 용산 시대 정법 시대 그거 풍수학이요. 예. 거기에 기운이 몰린다는 거야. 네. 이게 풍수지 뭐야? 아니 천공이나 백제공 교수나 풍수라는 전공 같아. 그런데 역술과 풍수는 다르다 하는데 요 얘기는 뭐냐? 음주운전이 발각이 됐어. 네. 내가 그런데 실수로인지 뭔지 나는 이렇게 알고 얘기한 거야. 저 새끼 양주 처먹고 음주운전했어. 이런 네, 거야.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발끈하는 거야. 가짜뉴스다. 양주 먹고 음주운전한 게 아니라 막걸리 먹고 했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네. 아니 그러면 핵심은 음주인데. 음주운전 아니야? 주술에 휩싸인 거 아니야? 같은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용산 시대를 연다 그럴 때 대통령이 땡깡을 부려가지고 폭주를 해서 그렇지 국민공청회가 한 번 있었습니까? 아니면 국회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까? 네. 뭐가 있었습니까? 예. 국민들 여론은 안 들으면서 뒤돌아서 풍수 관상에 그러면 귀를 열었다는 얘기 아니야. 네. 이게 어떻게 공적 시스템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들은 거예요. 국민의 충고를 안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국민들은 그랬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백제광 교수는 박사 학위를 가졌고 현직 교수면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라고 있어요. 네, 있죠. 아마 여러분들 유명하시죠.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그분 방송을 봤어요. 그분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학문 교양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페북에다 참다 못해서 썼어. 네. 제일 첫 줄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풍수는 과학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도대체 이 과학자도 못 참겠는 거야 이게. 예. 천공이 역술인이라서 그렇다면 그러면 풍수는 과학이냐? 이래 버리는 거야. 예. 경찰 조사 받을 때 내가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말이야. 네.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네. 어떻게든 명예훼손죄가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경찰이 김용영 경호처장이 천공 같은 사람하고 다녀서 국민들이 경호처장의 인격을 상당히 폄훼해서 보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내가 질문 듣고 나서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 이걸 묻고 싶으신 거구만요. 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그 행위가 문제지 김용현이란 인간에 관심 없다. 행위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공적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차 질문이. 그래도 천공이라는 사람이 같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자꾸 천공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천공은 대통령 내외의 멘토요. 네. 그러면 밑에 경호처장이 자기가 하늘같이 모시는 대통령 내외분하고 인연이 있는 내가 대통령 멘토나 같이 다녀가지고 내 이미지가 훼손된다 이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럼 말이 되는 얘기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천공하고 다니는 게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렇죠. 같이 다닌 김건희 여사는 뭐가 되는 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말이 이제 꼬이고 스텝이 꼬이기 시작을 한 건데 네. 이 문제는 이 모든 건 CCTV를 검증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극소수밖에 없다고. 그렇겠네요. 그 CCTV에 백제광 교수가 찍혔다고 서둘러 언론에 내버리는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요. 풍수학자가 와서 본 거야. 그게 다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얘기하려는 싶었던 거죠. 거고 예. 그걸로 천공을 물타기 하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천공 대체 인물이 나온 거 아니야. 예.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게 한 명이냐고. 그리고 이 유일한 증거는 CCTV 아니야. 그걸 공개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공개 못 한다 그러겠지 이제. 네. 그러면 증거 자료 없는 재판이 열리게 생긴 거예요. 내가 기소가 되면. 그러면 나는 이 CCTV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시한폭탄이 터져 이제. 그러니까 난 참 민주당에도 불만이 많은 게 이 보도가 나오니까 풍수는 되냐 하고 계속 그 정권에서 만든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재권 교수는 그러면 뭐 문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여야 간에 그 싸움 풍수 프레임이 붙었어요. 이게 정권이 의도한 거예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CCTV를 공개하라는 데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죠. 여기에 별하별 쇠파리 똥파리 다 나오는 그 자체 현상이 문제인 거니까 저기 정부에다가 요구해야 될 건 CCTV 공개해라. 야당이 얘기해야 될 건 그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우리는 당론으로 저 CCTV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제대로 공적 시스템으로 처리했는지 그거 검증하자. 이렇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간단해. 네. 더 늦어지면 이 CCTV가 어떻게 조작될지 변형이 될지 삭제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기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기소가 안 되고 재판이 안 열린다? 적당히 종결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혐의 종결도 있고 아니면은 고소 취하도 있고 기소유예.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구 맘대로 재판 봐야지. 나를 CCTV를 보려면 재판을 열 수밖에 없다. 증거 자료 요청해야죠. 저를 기소해달라 이 얘기요. 아니 내가 이거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기소하지 않을 거면은 무고죄로 걸겠다. 여태까지 지난 7달 동안 나를 고생시키고 변호사들 고생시키고 여러 사람 압수수색하고 이랬던 거 다 정신적 물적 피해 전부 보상해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무고 더하기 민사로 간다. 민사로 간다. 그러니까 기소해라. 그래서 CCTV 기소해라. 보고서로 얘기하자.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보험사에서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입해라 저거 가입해라 이런 전화 안 하고 오히려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전화하게 만든다. 기존의 질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학교 후배가 와서 그냥 부탁해서 가입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도 보험료는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체크해줘가지고 조정해주면 편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이걸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기 때문에 양심적 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거나 대표 전화 1800-79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도 있어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찾아가셔도 돼요. 자, 앞으로 내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이미 수많은 후기로 증명된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나이 들면서 약해진 기능이 고민이시거나 왕년에 강했던 나를 찾고 싶으시면 특허받은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식약처 미국 FDA에서도 인증 확실히 받은 겁니다. 피가 잘 돌아야 할 남성 해면체의 혈류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절비성 문제 등 말 못할 남성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더 긴 시간도 없이 하루 딱 10분이면 여러분들 자신감 찾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여름맞이 기력이 떨어지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특별 가격 할인과 특별 사은품을 듬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코코메디. 거기에다가 경찰이 지난 7달 동안 천공 조사했습니까? 안 했죠. 천공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언론에 내놓고 안 갔죠.
김영현 조사 안 했죠. 그러니까. 윤한홍 조사 안 했죠. 네. 선택적 조사를 했지. 나 2번, 부승찬 대변인 3번, 그 다음에 고발당한 기자들 전원. 한쪽만 조사하는 거야, 한쪽만. 예. 그러는 사실관계 확인이라기보다는 뭐 알고 있나 캔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당사자들, 그 김용현, 윤한홍, 천공, 전부 행위자들, 당사자들은 단 한 명도 조사 안 받았지. 그다음에 전부 말 바꾸고 있지. 이 사건의 범인은 말 바꾸는 놈, 조사 안 받는 놈, 도망가는 놈. 범인은 그자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 바꾼 거 봤어요? 숨기고 도망가고 말이 꼬이는 사람들이 범인이죠. 그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네. 제가 말 바꾼 거 봤어요? 나 경찰 조사에서도 그랬어요. 저는 작년 12월이나 지금이나 입장이 일관된다. 네. 두 번째, 내 변명하지 않는다. 네.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책임진다. 예. 재판으로 가자. 네. 세 번째, 조사에 당당하게 임한다. 항상 경찰이 필요할 때 즉시 왔다. 누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누가 진정성 있는 사람이냐? 네. 조사 열심히 받고 일관되고 상세한 입장 밝히고 그랬던 사람이 진정성이 있냐? 아니면은 말 바꾸고 도망가는 놈이 진정성이 있냐? 아, 뻔한 게임인데 왜 그러냐? 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부인 못하는데 왜 경찰이 부인하고 나서? 그것도 웃겨. 당사자가 지 결백을 주장 안 하는데 그렇죠. 경찰이 대신 결백을 주장해줘? 천공 보호해주려고. 그래서 백재광 교수가 나오고. 네. 그럼 풍수니까 괜찮아? 같은 주술이요. 같은 주술. 예. 이런 걸 다 합쳐서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술 공화국이요. 네. 때마침 동아일보에 근사한 칼럼이 실렸어요. 송평인 칼럼. 이 송평인이 이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고 중견 언론인인데요. 네. 대한민국의 언론 역사상 가장 뻥 뚫리는 칼럼이에요. 조금 길지만 소개를 네, 해드려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토론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예상치 못한 이질적 행태에 깨름직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예. 지나갔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에 이어 대통령 관저 선택에까지 주술이 개입한 증거가 나왔다. 조선 왕조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주술에 사로잡힌 국가 지도자를 근대 공화국에서 보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네. 김건희 여사의 한 녹취록에는 스스로를 비범한 무속인으로 자처하면서 청와대는 터가 좋지 않아 들어갈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단호히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MBC가 방영한 예. 김건희 녹취록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네.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예. 윤 대통령은 당선된 뒤 대통령 집무실이 채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임시로라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다. 네. 터가 나쁜 곳에는 불안해서 하루도 살 수 없는 심리가 상계를 벗어난 고집으로 드러났다. 아. 대통령 관저는 본래 예정된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네. 남산 하이어트 호텔 쪽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을 들여다보여 차단 공사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바뀌었다. 수염을 날리며 육참 총장 공간을 찾은 사람은 천공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수염을 날리며 누군가가 다녀갔고 그 사람이 백재권이라는 관상 풍수가로 드러났다. 네. 대통령의 사람들은 천공을 무속인 대신 역술인이라 부르더니 백 씨에 대해서는 관상은 빼버리고 풍수 전문가라고 지칭했다. 네. 그러니까 백재권 씨 관상 전문가야, 관상 전문가. 네. 그래서 윤 대통령 악어상이라 그랬잖아. 걸음걸이도 악어 걸음걸이고 그걸 공작새 상에 김건희 여사가 보완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입니다. 주역에 담긴 지혜, 풍수에 담긴 지혜를 논리적 용어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학자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학자들은 관상을 보지 않고 기륭을 점치지도 않는다. 주술적인 역술인이나 풍수가가 관상도 보고 점도 친다. 즉 백재광 교수도 주술인 역술인 맞다. 네. 너 점치잖아. 네. 그게 어디 풍수가가 할 일이요. 그래 이 얘기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청와대 터는 왜 흉하고 용사는 왜 길한지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다. 네. 풍수로 따져도 애매하다. 네. 주술의 눈에만 기륭이 명확하다. 외교부 장관 공간이 육참 총장 공간보다 왜 적합한지도 알 수 없다. 육참 총장 공간이 낡아서면 왜 관상쟁이 풍수가 등장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해명할 수 없으니 숨기려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후반부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를 주술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니 근대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 위에 서 있기도 하다. 사적 영역에서야 뭘 하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주술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관저 선택 같은 공적 영역에 미친다면 그것은 국민의 낸 세금이
판단이 주술적 결정을 이행하는 데 쓰이는 것이므로 근대 국가에선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언론에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름만 천공, 건진, 무정에 이어 백제관이다. 처음에 김 여사만 주술의 진심이고 윤 대통령은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 그가 주술로부터 얻은 심리적 안정은 공사의 구분을 뛰어넘게 만드는 정도인 듯하다. 국민들 여론은 안중에 두었고 오로지 주술 쪽에 귀를 기울였다. 그게 아니라면 저 관저 영산의 대통령실 이전은 설명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송경인 칼럼의 핵심 내용이라.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7달 동안 얻은 소중한 진실인데 이 마지막 끝은 어디에 있다? CCTV. 이걸 공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 윤석열 정부의 내부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하나의 명확한 증거, 이 권력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재발견하실 수 있는 네, 그 판도라의 증거, 상자. 네. 그 CCTV, 판도라의 상자가 네. 존재한다. 시한폭탄이다. 이걸 분명히 알려드리고 이건 재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재판이 열려서 내가 글러브 끼고 링 위로 올라가 싸우려고 그랬는데 수건을 던져? 이제 링 위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링 밖에서 그 개고생 다 하고 그렇죠. 이제 수건을 던져? 누구 맘대로 네. 올라오란 말이오. 네. 만약에 링 밖에서 따로 내 눈에 띄어?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 이제 결전의 시간이 왔다.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물쭈물했던 언론들, 그 다음에 진실 앞에서 굉장히 미흡하기만 했던 정치인들도 반성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 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하나의 어떤 과업을 제시하는 거고 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네.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래 걸렸네요. 12월부터 지금까지 한남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힘내시고 링에서 CCTV와 함께 역사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를 다 함께 힘 모아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